여성분들 체형 자체가 근육 증가가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육 증가랑 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체중도 정상, 근육도 정상, 그다음 지방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많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은 빠져요. 근데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같이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그런 다음에 보통 요요 현상이라든지 다시 체중이 불어나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지방도 체중도 같이 불어나는데 근육이 적게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중이 다시 원상복귀 되었다가 또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육이 점점 빠져요.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근육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지 저는 말라고요. 이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근육이 없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인바디를 봤을 때 내 지방량은 그냥 정상 범위예요. 보통 범위야. 근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체지방률이 높다라도 해도 일단은 결국에는 체지방률은 비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은 보통이라도 체지방률이 높아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근육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근육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칼로리 섭취랑 충분한 단백질 섭취, 웨이트 트레이닝,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2번이랑 3번은 하세요. 1번을 못해요.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보통 여성분들이 정상적인 평균의 체중이랑 그다음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 1600에서 1800kcal를 먹어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엄청 조금 먹는 거야. 한 1000칼로리 그 이하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계속 드시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열심히 해. 그리고는 근육이 증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칼로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칼로리가 적게 이제 공급이 돼도 근육이 어느 정도는 자라요. 근데 여성분들은 호르몬적으로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호르몬적으로도 안 좋은데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안 맞는다. 이러면 절대 근육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성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증가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성분들 체형 자체가 근육 증가가 정말 안 돼요. 제가 국가대표팀에 있었을 때 여자 선수들 근육 증가가 정말 잘 안 됐었어요. 남자 선수들이랑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강도 높게 하는데도 남자 선수들은 근육이 잘 자라요. 자라는 게 보여요. 근데 여자 선수들은 왜 이렇게 근육이 안 자라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칼로리를 섭취해주고 영양적으로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하면 보통 두려워하세요. 왜? 체중이 증가를 하니까. 왜냐하면 내 몸에 이제 탄수화물 저장 탱크인 글리코겐이 보통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충분하게 칼로리 섭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근데 칼로리를 섭취를 해요. 그럼 내 몸에 이제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를 해요. 그리고 근육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찌는 것도 아닌데 근육이 증가를 하니까 이 체중이라는 숫자에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방송에서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동료중님 말대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칼로리를 섭취하니까 컨디션도 확실히 괜찮아지고 근육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칼로리 섭취를 진짜 많이들 되게 많이 두려워하세요. 정말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요거를 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물 중에 저는 그래도 근육 증가랑
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 요 4번이 들어가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그러니까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칼로리 섭취, 단백질 섭취,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 근육이 증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방을 더 빼고 싶다. 그럼 유산소 운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산소 운동은 지구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를 좀 적게 먹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살이 빠져, 지방이 빠져.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칼로리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동으로 지방을 빼는 거라서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근육량이 진짜 적다, 진짜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동면중의 운동도우미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본인 데이터를 입력을 해봐요.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수준이 나와요. 근육량이 매우 낮음이랑 낮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근육량이 적으신 거예요. 체지방률이 높다라고 해도 일단은 다이어트보다 근육을 먼저 증가를 시키세요. 이 근육량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유산소 운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것조차 내 근육의 다리에 하체에 피로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걸음걸이도 점점점 이상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도 안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병이 생겨서 뭐 먹으면 안 돼. 당뇨병 생기니까 뭐 고혈압 생기니까 뭐 먹으면 안 돼. 살찌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니까 뭐 하면 안 돼. 이게 근육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거에 대한 노출도가 점점 심해요. 젊으신 여성분들이 특히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많이 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이거를 젊었을 때 근육량이 낮아도 체력이 어느 정도 이제 견뎌내니까 이거를 계속 그냥 굶고 찌고 굶고 찌고 굶고 찌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한국인 여성분들 보면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률이 높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런 것들 되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칼로리 섭취, 이제 그거 궁금하죠? 그러면 동면중이 충분한 칼로리 섭취 얼마큼 먹어야 돼요? 이런 영상들 보면 항상 그러죠? 아 그래, 내가 이제 충분하게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단백질 섭취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유산소 운동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지? 칼로리 섭취 어떻게 하지?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똥빵.